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주식 나치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갈산주입니다. 오늘은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도 예외 없이 같이 강력한 상승을 했습니다. 떠나간 외국인이 떠난 만큼 들어오진 않았지만 확실히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지 뭐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놀랐어요. 오늘 상승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상승 기록했어요. 코스피가 6.2%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5.9%. 거의 6% 양시장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큰 폭을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제 그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는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추가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납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메일을 쓰셨다면서요. 네. 월요일 날 그 사이드카 발동돼서 이제는 거의 저점 도달한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아직 현금을 다 소진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는 이제 현금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 이제 좀 기존 고객분들한테 추가 매수를 했으면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이메일을 적었는데 시간이 한 하루 이틀만 더 줬으면 하루만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입금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이미 많이 떡상해서 아침부터 한 5% 가까이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음목 나온 것도 의외로 꽤 많아요. 아침보다는. 그래서 놓쳤죠, 기회를. 근데 뭐 이대로 쭉 상승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어저께 상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급박 좀 갑작스러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또 언제 또 다른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근데 뭐 여전히 그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무역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뭐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우리 한국 주식은 우리 나침판님과 함께 한번 함께 하신다면 아주 뭐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개인이 한 1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3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200억 정도만 샀고 코스닥에서도 1,000억 정도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안 샀어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700억 샀고요.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이런 데 500억, 300억씩 조금 샀습니다. 판 것도 크게 의미는 없고 외국인 수급들이 오늘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오늘 별 특징도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대만이 9.3% 상승했거든요. 대만은 이제 상한가 폭이 10%더라고요. 근데 지수가 9.3% 올랐다는 거는 거의 전 종목이 다 상한가 꽂은 거죠. TSMC도 상한가를 꽂았고요. 사실은 뭐 전력주나 이런 거는 상한가 갈 일이 별로 없는 건데 그런 주식조차도 뭐 엄청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너무나 뻔한 회사들조차도. 일본이 8.9% 상승했고요. 항생이 한 3% 상승, 상해가 한 1%대,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오르는 거는 참 의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뭐 중국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을 저격했는데 중국이 빠지지 않았다. 이것도 참 재미난 내용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게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더 상향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 건데 중국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애플 주가가 빅테크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15%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정규장에. 그래서 중국과의 이 관세 우려도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가는구나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거기서 나와서 오늘 중국 시장도 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상승해서 홍콩은 또 급등해서 마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요 제일 많이 상승한 거는 이제 전기전자 섹터였는데요. 여기는 전력기기들 현대일렉트릭이 거의 17% 상승했고요. 대원전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산일전기 다 12% 이상 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13% 상승했고요. 하이닉스가 11%, LG이노텍도 10%대 상승했고 포스코 퓨처임도 13% 상승하면서 2차전지, 반도체, 전력기기가 속한 전기전자 섹터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기계장비 섹터에서는 뭐 한미반도체가 10%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데들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화학 섹터, 보험 섹터, 뭐 운송부품에는 조선주, 방산주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많이 상승했고 코스피 전업종이 다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도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은행주도 뭐 KB금융은 7%대, 신한, 하나, 우리 4, 5%씩 많이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조선방산도 크게 타격은 안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급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 전력기기 쪽,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 이렇게가 한 두 자릿수 상승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미국 시장의 등락률이 정말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죠. 어저께 뭐 레터에서 쓸 내용도 있는데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3년간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11%까지 어제 떨어졌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작년도에 엄청난 포모를 안겨줬는데 3년 수익률이 11%까지 떨어졌는데 약 2개월 전만 해도 그 수치가 47%였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그게 11%까지 빠지면서 굉장한 패닉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많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2%나 급등을 했고 S&P 500은 9.5%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집계했을 때 2008년 10월 달 그리고 2008년 이것도 10월 달이네요. 2008년 10월 달에 이제 11%대 10%대 상승한 기록한 이후에 세 번째로 많이 역사상 상승을 크게 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1년 1월 달 이후로 12% 상승이면 두 번째로 역사상 가장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고 그동안 산술적인 숫자는 역대 최고죠. 그렇죠.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2등, 3등이라고 해도 파급력은 정말 어마무시했다라고. 그렇죠. 2001년 때 시총보다는 지금 훨씬 크니까 네. 그 큰 상태에서 12%면은 그 작은 상태에서 14%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크죠.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나스닥에 비하면 오늘 뭐 크게 오른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월요일 날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 시장에서 터졌잖아요. 네.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다 터졌습니다. 예전에 월요일 날 이제 매도 사이드카 터졌을 때 가장 최근에 매도 사이드카 나왔던 게 이제 지난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이제 8월 5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음번에도 교훈으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카 같은 게 발동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좀 공포가 좀 극단으로 치우쳤구나. 그래서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좀 다다른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도 크게 틀리진 않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VIX 지표가 역대 세 번째인데 2008년도 리먼 사태하고 코로나 사태 다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가 나빠진다 여부는 다 미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정말 말이 돼? 하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독특한 상황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레크먼 아저씨가 이때까지 바닥마다 잘 짚어주더라고요. 이번에도 관세가 월요일부터 당장 유예된다는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 이런 X를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4월 9일 날 관세 부과가 된 지 한 13시간 만에 바로 전격 유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먼이 이번에도 잘 바닥을 맞춰줬고 이번에 올렸던 트윗은 저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멋지게 실행에 옮겼다. 이 거래 기술 그대로 뭐 교과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 아트 오브 더 딜이란 거래의 기술이란 책이 트럼프의 대표 저서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25만 불 주고 대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아트 오브 더 딜에서 나온 전형적인 사례가 이 협상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관세를 전형적인 협상 방식으로 활용을 한 게 드러났다 이런 트윗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여자 누구야? 비레크먼 와이프 아닐까요? 이혼했었나 한번?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 저점마다 이 아저씨가 굉장히 좀 잘 맞춰가지고 난 놀랍습니다. 이번에 아주 좀 얄미운 것 같아요. 네, 좀 얄밉습니다. 네. 네. 뭔가 지금 후원자잖아 강력한 네. 이번 후원자였고 뭔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 따른 언사를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트럼프가 이 관세 유예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주변인들은 뭐 알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중국 관세는 125%로 상향, 한국을 포함한 타국은 90일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유예 발표니까 다시 또 나중에 또 관세 우려가 또 커지지 않아야 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어제 보니까 3위더라고요. 네. 네, 장중에는 2도 가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거의 떨어질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네, 레터에서도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공포에
치우친 거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한 17 정도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래도 피어 국면에 좀 익스트림 피어에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관세율을 상향을 했는데 중국하고 관계도 조금 해소 무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해소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거나 만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시진핑과 오늘 얘기한 거로. 네,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 그는 내 친구이고 나는 그를 좋아하며 존경한다. 대중국 관세를 여기서 추가로 더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협상 의지를 좀 밝히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우려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끝까지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강대강으로. 근데 뭐 신기하네.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100%가 넘는 관세는 그냥 뭐 수입 안 하겠다라는 건데 서로 그러니까 서로 교역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교육 안 하면 예를 들자면 미국이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파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파는 게 몇 배가 많으니 관세 붙여봐야 니네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만 관세를 누가 내냐고. 그리고 그 제품이 왜 필요하냐고. 오늘 봤을 때 미국이 불리하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어떤 측면은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꼬리를 내린다고? 너무 경망스러운데? 조금 더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난 더 싸울 거라고 봤는데 본격적으로 싸우는구나 이제 치고받고 하는구나. 약간 자존심 대결 같아요 이제. 이게 도대체 아니 얘네가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신기한 게 그러면 중국산 제품 안 쓰고 어디서 제품을 갖고 와서 커버리지하지? 월마트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물건을 넣지? 굉장히 궁금해서 진짜 이 전개 상황이 그 다음 번이 야 다음 편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끝난 거지 여기서. 그래서 야 다음 편 진짜 재밌겠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봐야지. 생방으로 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랬다고? 힘 빠지던데. 그러니까 애플이 15% 오른 거 아닐까요? 이거 엄청나게 나올 거로 난 봤는데 이상하네. 네. 예, 관세율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 아이폰이 5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1000만 원 될 수도 있는데 그 애플이 15% 올랐고 LG노텍도 거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 국면으로 간다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못하러 했어. 할 필요가 없지. 관세는 원래 이제 수단이잖아요. 이 정도 할 거면 할 필요가 없지. 그게 아트 오브 더 딜이잖아요. 뭔가를 얻어내고 끝나지 않을까. 아니 관세는. 그럼 너무 구겨지는데. 그럼 채권 매도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어쨌든 관세 우려가 있었던 기업들은 관세 유예 조치가 결정이 되면서 이익 컨센이 좀 내려갔던 기업들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신증권에서 현대일렉트릭 관세율을 25%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1.3% 포인트 정도 하락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관세 유예가 되면 이제 실적 전망치를 상향시킬 거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실제로 상향되겠죠. 그리고 뭐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화장품, 라면 다 관세 우려의 주가 타격을 좀 받은 기업들이라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조선에 대해서도 이 중국 견제를 확실히 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로 들어올 때 비싼 정박료를 부과할 계획 을 좀 확실히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논의되고 토론됐었고 미국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내용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도 많이 오른 이유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놀랄만한 소식은 엔비디아에 대한 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H20 칩, 중국 전용 칩에 대한 규제를 미국이 하려고 했는데 규제가 보류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상해 뉴스가. 이거 설마 이렇게까지 이 정도면 그냥 꺾은 거야. 다른 게 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까지 악하게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시위를 직접 가까이서 볼 정도로 시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트럼프도 그런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네. 표심을 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좀 지난주에 마로라고에서 만찬이 열렸는데 젠슨헝 CEO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미국 투자를 약속한 이후에 이런 규제 보류 조치가 결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H20 칩에 대한 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는 지난 몇 달 동안 시행되려고 준비해왔던 건데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규제가 보류될
나는 소식은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19% 가까이 상승을 한 것도 네. 그런 놀라움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실제로 H20 칩보다 더 성능 좋은 칩을 실제로 뭐 설계하고 생산도 한다고 해요. 다만 그 생산량이 부족해서 이 H20 칩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한 20%, 25% 정도를 15%인가요? 예, 15% 정도를 이제 중국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적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엔비디아한테도 중요하고 그 밸류체인 HBM 관련 뭐 하이닉스 및 밸류체인한테도 오늘 상승의 이유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 오늘 오후에 3월 매출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46.5%나 급증했습니다. 3월 매출은 2,859억 대만 달러인데요. 전월 대비해서도 10%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41.6%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22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냐? 여기저기서 다 지적을 하는 게 관세 부과될 줄 알고 미리 좀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당겨서 들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치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TSMC 오늘 뭐 10% 정도 상승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 같다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게요. 순다르 피차 그 구글 알파벳 CEO가 25년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캐펙스 투자 계획이 2월 달에 발표했던 수치가 750억 달러거든요. 네. 이거 여전히 하겠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2월 달에 이 수치를 발표를 했을 때 당시 월가 예상치보다 30% 높은 수치였었거든요. 이제 서프라이즈한 수치였는데 요거 그대로 재확인을 해서 여전히 투자 의지가 강력하구나. 딥시크가 그 이후에도 나오고 뭐 투자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여전히 강력한 투자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번 투자 계획은 칩과 서버를 구축하고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AI가 가져올 기회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 소식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가 이번 1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부과에 앞서서 이제 출하를 좀 앞당긴 영향이 반영이 될 걸로 지금 분석을 했고요. IDC는 한 5% 증가할 것이다 해서 6,300만 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요가 좀 증폭된 효과를 언급을 했고요. PC 시장은 코로나 때 굉장히 급증했다가 계속 그 24년 들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1%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진이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올해 카날리스가 맞다면 9% 정도 깜짝 증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노트북 PC 관련해서 20년, 2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교체를 했잖아요. 저도 아주 그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4년 내외지 않습니까? 오래 쓰신 분은 6년도 쓰시기도 하고 짧게 쓴 사람 2, 3년도 쓰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AI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약간의 온 디바이스는 이제 생겨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AI를 조금 쓰고자 해서 램이 더 필요하다면 뻐걱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할 가능성은 저는 이제부터는 25년부터는 좀 발생을 하는 상황. 그리고 26년도에는 상당히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바꿨어요. 뭘로요? 바꾸고 싶어. 뭘로 노트북을. 바꾸셨어요? 신형 직전 걸로. 노트북을요? 네, 노트북을 바꿨거든요. 네. 처음에는 속도가 빠른 것 같은 거야. 좋았어. 근데 이거 뭐야? 또 속도 별론데? 저는 한번 키면은 핸드폰처럼 오래 안 껐다 키지 않고 그냥 오래 쓰거든요. 자꾸 버벅거리는 거야, 얘가. 이게 뭔가 무거워졌다 예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쓸 줄 모르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좀 느린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PC는 확실히 느려졌다는 게 느껴져서 바꾼 거고. 근데 이거 새 건데도 좀 느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 컴퓨터가 되게 느리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서 대폭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거고 25년부터 시작해서 26년도에 그게 확 불꽃이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낍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PC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 돈 미국은? 겁나 잃어가지고 아, 저도 노트북이 많이 느렸어요. 저는 네. 오래돼가지고 네. 한 5, 6년 쓴 것 같거든요. 음, 바꾸고 싶은데 장이 똥이니까 네.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냥 램을 그냥 추가했거든요. 아, 그렇게 그냥 노트북도 쓰고 그렇게. 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장 많이 좋아지면 네. 기분 좋을 때도 바꿔야 또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네. 생각보다는 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수요가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딘 것 같기도 한 게 네네. 기존의 예전 폰 모델에도 최근의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업데이트를 해서 최근에 이제 갤럭시도 그 UI 7.0 버전이 네. 이제 나왔는데 원 UI 7.0이 나왔는데 S25 모델에 지금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24 모델에 4월 초에 이제 배포를 했고 23 모델에도 곧 배포를 하고 22 모델에도 곧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25에 들어가는 모든 성능을 다 구현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대표 성능들은 많이 구현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게 되면은 저는 23 쓰고 있는데 굉장히 핸드폰이 온 디바이스 이하에 뭐 쓰는 것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25를 막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느껴진다니까 그게 맞는데 원래 그렇게 다 바꿔줘야지. 원래 당연히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였는데 써지는데 조금 무거운 걸 쓰면 약간 늦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사실 그 느낌을 곳곳에서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바꿔야 된다는 실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뭐 화면 뭐 수십 개씩 띄워놓고 보니까 시간 아깝다고. 저는 좀 특별한 저 사용하는 걸 봤더니 그렇게 PC를 쓰면 어떤 PC든지 느려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쓰시길래? 화면 한 20개쯤 열어놓는 거. 그러면 램이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바탕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 대신에 그냥 타타타타타타 그 저기 인터넷 창이 두 개를 열 몇 개씩 해서 딱딱딱. 그 중에는 가끔 안 보는 것도 많아. 근데 일단 해놓는 거야. 언제 탁 해서 바로 떠야 되니까. 네, 그 동시에 켜놓고 작업하는 그게 저도 램을 한 80, 90%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램을 추가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빨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램을 난 다음번에 PC를 바꿀 때 CPU 말고 램까지 좋은 걸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되게 비싸던데. 엄청 비싸더라고. 램은 제가 쿠팡에서 요즘에 DDR4가 똥값 돼가지고 16,000원 정도 주고 그냥 추가했거든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트북을 뜯을 수 있어요? 노트북 뜯었죠. 예. 뜯으면 이거 AS 안 되는데. 예? 노트북 AS가 필요가 없어요. 어, 아니, 그 뜯어가지고 램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해서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 그러면 가서 좀 램 추가해 달라고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애플도 그거 해주나 모르겠다. 직접 하면 됩니다. 직접 하면 AS 끝나 없어. 그래요? 망해. 네. 그럼 그냥 바꾸시죠. 새 걸로. 이 바꾸는- 반도체 수요를 위해서 2달밖에 안 됐다. 레거시 반도체 수요를 위해서 한번 네. 돈 써주세요. 아닙니다. 오늘 뭐 노트북 뭐 수십 대 들어오긴 했지. 그렇군요. 수십 대 들어왔지 노트북 한 대 정도. 근데 그 동안에 나간 게 자동차가 지금 나갔잖아요. 여러 대 참아야 됩니다. 네, 아직 갈 길이 할 게 없어. 오늘 뭡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진짜. 할 게 있던가요? 오늘요. 뭐 네. 딱히 할 게 없었죠. 오늘 그냥 나는 이미 돈을 다 썼고 돈이 한 푼도 없고 오늘 배당 들어왔더라. 배당 들어와서 또 살까? 오늘 뭐 사긴 했는데 네. 아침 한 오전에 이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들 네. 있잖아요. 다른 거 네. 다 폭등하는데 네. 이거 왜 안 올라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네. 매수를 한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 엄청 적극적인 조치는 하는 건 없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제로로 현금이 됐다가 배당이 들어와서 이제 현금이 채워지기 시작하네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현금을 다시 채워갈 겁니다.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꿈쩍 안 할 거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개별 종목들로 목표가에 도달하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그때부터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닥도 14% 올랐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조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